등비 수열은 이름에서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등차 수열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 있잖아요. 그럼 등비 수열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가 B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B라는 것은 나눗셈의 관점인데 등비 수열은 나눗셈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항이 0이 있으면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수열이 이렇게 하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정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등비 수열 정의를 써볼게요.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반복해서 곱하여 그 다음 항들을 얻어내는 수열이에요. 그리고 공비라는 것은 이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차는 D로 나타냈죠. difference에서 D를 따서요. 공비는 ratio에서 R을 따서 기호로는 R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가령 이런 건데요. 등비수열 A는 한번 써보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둘째 항은 AR이겠죠? 셋째 항은 AR 제곱이겠죠? n번째 항은 AR의 n-1 제곱일 거 아니냐? 맞냐 민서가? 내 말 들어봐 얘들아. 이거 나누기 이거 해봐. 뭐 나와? R 나오지. 다시 이거 나누기 이거 해봐. 뭐 나와? R 나오지.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한 수를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이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0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안 나와요. 등비수열 특정한 항이 R인 경우, 그러니까 0인 경우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어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정의해말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뭐예요? 일반항 써보고 귀납적 정의 써보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일반항으로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저 위에서 이미 보이죠? AR의 n-1제곱 얘는 자연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귀납적 정의입니다. 귀납적 정의로는 점화식을 먼저 써야 되는데 점화식은 이렇게 볼 수 있죠. n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얻어진다. 그죠? 예. 그리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첫째 항은 A다. 이렇게. 이해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얘는 자연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등비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이 있었죠. 등차 중항은 뭐였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면 가운데 항이 등차 중항이었죠.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면 가운데 항이 등비 중항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영이 아닌 세 수 A, B, C 에 대하여 B를 등비 중항이라고 하고요. 이 등비 중항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봐봐요.
이제 0이 아니니까 이때는 인접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A분의 B하고 B분의 C가 같아야 돼요. 이게 공비겠죠? 근데 이걸 풀어내면 B의 제곱은 AC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양수니까 B는 루트 AC라고 볼 수도 있죠. 맞나? 이게 무슨 뜻이냐, 민서가? B는 A와 C의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기억나? 기억나지? 고등석 하에서 등차 중항은 A와 C의 산술평균이었다. 그치? 예. 그래서 등비 중항 B는 A와 C의 기하평균이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를 일반화하면 일반화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등비수열 세항사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수열일 때 한쪽으로 몰렸냐 글자가? 등비수열일 때 그럼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의 점화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 알겠죠? 예. 이 아이도 뭐로 사용할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여러분? 넘어가 되죠? 네. 그러면 등차 중항은 산술평균이었고 조화 중항은 조화평균이었고 등비 중항은 기하평균이니까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화평균의 절대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세 양수 A, B, C의 등차, 등비, 조화 중항의 관계식은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A다가 C죠. 죄송합니다. 네. 얘가 이렇고요. 얘가 이렇다. 이건 근데 그냥 고등수학 그냥 복습할 겸 한번 써보는 건데 이럴 일이 있겠냐? 이럴 일이 있다는 것은 세 양수가 등차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이면서 조화 수열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은 해요. 1, 1, 1.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며 첫째 항이 1이고 역수의 공차가 1인 조화 수열이죠. 네, 가능한데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절대부등식이나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관점이었어요. 알겠죠? 대부분의 수열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개념은 등차 수열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 자, 제2항이 9라고 했는데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냐? A2라는 놈은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공비 한 번 곱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제? 그럼 A5라고 하면 첫째 항 A라고 했을 때 공비를 몇 번 곱해? 4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해서 A와 D를 구할 때 두 식을 뺐거든? 근데 등비 수열 문제는 대부분 이 두 식을 빼지 않고 뭐 합니까? 나눈다. 알겠지?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나눌게요. 그러면 R 세제곱은 뭐예요? 27인가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R은 3이고요.
그럼 A도 3이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도 3이고 공비도 3이다 이거고요. 그럼 AN을 써보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이렇게 등비수열 중 첫째 항과 공비가 같으면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대부분 합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가 729가 되고 싶어요. 729는 3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6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라고 했는데 3의 n제곱이 만보다 크다.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풀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되냐? 양변에 상용 록을 취하면 되겠죠? 양변에 상용 록을 취하면 이게 4인가? 10의 4제곱이니까? 맞아요. 네. 그럼 4를 0.477 하나로 나눠야 되는 거죠. 아냐. 얘가 대략 8점 얼마 나옵니다.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따라서 제 9항부터 만보다 커집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되겠죠? 다 적었죠? 네, 넘어갈게요. 수열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 그냥 수열 N은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만족할 거니까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1과 로그 AN 플러스 2를 나열했을 때 이 아이가 뭐가 될 거예요? 등차 중항이 되겠죠. 그죠? 근데 등차 중항은 어떤다고 했어요? 나머지 두 수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1은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계수 2는 이렇게 지수로 올릴 수 있죠. 로그의 성질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뭐가 얻어지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이다. 이런 최종식이 얻어지거든요. 맞니? 진수가 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죠? 그잖아.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두 수의 곱하고 같으니까 수열 AN은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겠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적었죠? 네. 세수 8xy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면 얘를 가지고 등차수열 점화식, 등차 중항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2x는 뭐라는 얘기냐? 8 더하기 y라는 얘기니? 이해되죠?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36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중항을 이용하면 y의 제곱은 36x란 말이죠. 맞냐? 네. 연립하는 방법은 이런 이맛대로 하시면 되는데 36x는 18 곱하기 2x 아니냐? 맞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18y 저 곱하면 얼마냐?
144? 내 말 듣고 있니? 그러면 24하고 6의 곱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네. 양수 xy라고 했으니까 그럼 y는 24가 되겠고요. y가 24라면 x는 얼마예요? 16이 되겠네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들은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확인해보는, 흡사 여러분이 한국인인가를 확인해보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고요. 네. 아, 한국인이 맞군요. 좋아요. 네. 자,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등차수열도 기본적인 문제를 풀거나 뭐 했어요?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등비수열도 이제 합을 구해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합을 구하려고 제가 이걸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SN은 어떤 형태일 거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의 N-1제곱 여기까지일 거야. 맞아? 많이야 많이? 아주 드물지만 공비가 1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고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윗줄에다가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이 경우를 먼저 구하자라는 관점을 쓰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적는 걸 일단 적지 말아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등차수열하고 똑같이 거꾸로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등차수열은 거꾸로 적으니까 됐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택도 없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차수열의 경우에는 똑같은 값이 나왔잖아. 이렇게 했을 때.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봐봐, 등차수열 합을 구할 때는 어디 갔니? 이렇게 거꾸로 나열하니까 더했을 때 똑같은 값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합을 구할 수 없어서 약간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이 밑에서 뭘 쓸 거냐면 RSN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식에다 R을 곱한 걸 쓸 건데 그냥 적지 말고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어서 써봐. 그럼 처음에 있던 A가 AR이 돼서 1로 오고요. 그 다음 AR의 제곱이 돼서 1로 오고요.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렇게 R을 곱하는데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써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빼면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 상태에서 빼시면 왼쪽은 1-R 곱하기 SN이고요. 오른쪽은 이게 다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A-AR의 N제곱만 남아요. 따라서 SN을 구하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쓰거나 혹은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바꿔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1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친구들? 네. 이게 이제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거 이제 외워써야겠죠. 맨날 만들어 쓸 게 아니라면 외워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적용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어떻게 외워야겠냐?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또는 공비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1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예.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만 실제 적용할 때 좀 편하고요. 이 두 가지 모양을 쓰는 이유는 얘는 보통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편해요.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편해요. 뭐 똑같은 식입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만약에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는 물어보진 않겠지만 못 더하는 학생도 없을 거예요. 이때 SN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거든요. A를 몇 개 더하는 거예요? N개 더하는 거죠. 예. 놀라운 사실 증명했어요. A를 N개 더하면 나예요. A를 N개 더하면 나예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진짜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본능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아재 개그의 본능을 멈출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뭐 두 번째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럼 위의 식만 잘 외워 쓰시면 되겠죠.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2항과 4항의 합이 20. 2항은 AR이고요. 4항은 AR의 세제곱이죠. 이 둘의 합이 20이래요. 그리고 4항과 6항의 합이 80. 4항은 AR의 세제곱이고 6항은 AR의 5제곱이에요. 이게 80. 자, 이거 봐봐. 되게 두 식을 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AR의 세제곱의 공통이니까. 근데 등비수열 문제는 보통 빼서 풀지 않고 나눠서 풉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빼시지 말고요. 얘를 나눌 거니까 공통인수로 묶으면 편하거든요. 그럼 AR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이죠. 이게 20이에요. 얘는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또 1 플러스 R제곱이죠. 이게 8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거를 변변 나눠요. 그럼 뭐가 남아요? R의 제곱이 4다 이게 남아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란 말 준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게 얘는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잖아요. 알겠죠? 예. 그럼 R은 2입니다. 왜냐? 공비는 양수니까요. 예.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예요? 아무 데나 넣어보면 되겠죠. 첫째 항 얼마냐 얘들아? 2냐? 됐죠? 예. 그럼 A에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일 거고요. 그지? S는 어떻게 구한다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공식 어떻게 왜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지 알겠죠? 예, 실제 사용하실 때 훨씬 편리합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알겠죠? 넘어가도 되냐? 네, 넘어간다. 여기서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안 고쳐져 있냐, 니네 여기? 이대로냐? 고쳐져 있냐? 뭐라고 고쳐져 있냐? SM 플러스 2도 고쳐져 있냐? 그래. 2도 고친 걸로 할게. 내가 고쳐놨는데 교재에 반영이 안 돼. 니네 거에 반영이 됐지? 여기 2도 고쳐서 할게. 알겠지? 자, 첫 번째부터 A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무슨 수열이든 A는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SN에서 SN-1 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맞아?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만 아니 잠깐만 말하면 쓰니까 뭐 이상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친구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예.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된다. 3의 n제곱과 3의 n-1제곱은 3의 n-1제곱이 공통인수야. 그지? 그럼 2 곱하기 3의 n-1제곱 되지 않느냐? 3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이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라고 했어? n이 2부터 성립한다라고 했지. 맞아 안 맞아? 항상 이걸 쓸 때는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n이 2부터 성립한다는 사실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럼 A1은 S1하고 같을 거니까 저 위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 식에다가 n의 1 대입해봐요. 뭐 나와요? 2 나오죠. 우연찮게도. 이게 우연찮게도예요. 항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니?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an을 그냥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쓰고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지 아이들아? 네. 자, 두 번째. 얘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 이거 이 상태로 분리하면 Sn 더하기 2는 얼마나 얘기냐? 2n제곱이라는 얘기냐? 그러면 S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 거다. 맞아요? 예. 여기서 an을 구하려고 하면 Sn-Sn-1을 할 거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n-1제곱 플러스 2 이게 돼서 여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얘는 공통인수가 2의 n-1제곱이니까 빼면 2의 n-1제곱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똑같아요. 항상 이걸 사용할 때는 n이 2부터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A1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이거 S1하고 같아요. 얼마예요? 0이죠. 0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n에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써야 맞냐면 an은 0이다. 언제? n이 1일 때는.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는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된 친구들? 그치?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는 잘 안 보인다. 빨간 거 해야겠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 아니, 등비 수열이지. 맞아? 근데 두 번째 거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죠.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란 말은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예.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냐? 등차수열처럼. 등차수열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었으면 그죠? 예.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등비수열도 그걸 좀 알고 싶다라는 건데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아까 등비수열 합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SN을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맞니? 먼저 뭘 쓸 수 있었냐면 1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지? 이걸 좀 전개해서 써볼게, 얘들아. 그럼 1 공비분의 A 마이너스 1 공비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게 되겠니? 맞아? S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특징을 봐보자. 얘들아, 얘하고 더하면 얼마냐? 0이지. 얘하고 더하면 얼마냐? 0이지. 그지? 그렇다면 네, 틀렸네요. i-1인데 0이지. 그렇다면 SN은 즉 등비수열 합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내시냐면 P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Q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여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했니? R의 N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R의 N제곱이란 이걸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자, 위로 올라가 볼게. 그럼 봐봐. 얘는 합이 R의 이거 뭐라고 쓸 수 있겠냐? 1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이라서 얘랑 더하면 0이라서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이해해요? 근데 두 번째 봐볼까요? 얘는 1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얘랑 더하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야, 이 문제 답 얘기해봐. K 얼마야? 0이라고? K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랑 더해 0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구나. 3 더하기 K는 0이라는 소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물론 이거 까먹으면 못 풀어요? 아니에요. 못 풀지 않아요. 봐봐. 이걸 까먹었어.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AN을 구하려고 해봐요. 그럼 SN-SN-1인데 얘가 3 곱하기 2 N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 곱하기 2 N-1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게 나오나? 그지 아가들? 그지? 근데 이게 2부터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게 1부터 성립해야 되지. 그래서 A1을 구해봐. 이건 S1이잖아. 이게 지금 뭐 나오냐면 6 더하기 K가 나온다고. 여기다 N에 2를 대입해봐. 얼마예요? 3 나오죠.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려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싶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등비수열이려면 3은 6 더하기 K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물론 이걸 잊어버려도 이렇게 풀면 돼요.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건 늘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게 된다. 알겠지? 엄청 많이 쓰게 돼. 알았어요?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합을 구하는 식을 알면 반드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알았니? 알았어요? 12번의 이자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습니다.